연설. 이게 책의 구성이 앞에랑 비슷해. 앞에 면접에 뭐가 나왔냐면 면접이 무엇인지 설명해 줬잖아. 그 면접에 대응한 자세가 두 가지였어.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답변 전략, 이렇게 두 가지 나왔잖아. 똑같아 여기서도. 연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연설에서 필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화자의 공신력이고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다양한 설득 전략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도 다 똑같아.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 이 책 자체가, 니네 교과서 자체가. 일단 연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과 발표 중에서 이제 한 단원에 하나씩 하더라고. 면접, 앞에서 면접하고 대화에서 면접. 여기서는 연설과 발표에서 연설. 그 다음에 뭐 토론. 그 다음에 협상. 원래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자, 갑시다. 연설은 연설의 개념입니다. 연설은 공적 상황에서 청중에게 자신의 견해를 말로 전달하는 의도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죠? 자, 연설에서는 화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연설의 목적이거든요. 연설의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태도 변화, 행동 변화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왜? 연설의 목적이 설득이니까. 그래서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연설의 목적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을 갖춰야 하며 다양한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두 가지야. 첫 번째가 공신력을 갖춰야 되는 거. 두 번째가 다양한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신력, 두 번째가 다양한 설득 전략. 이렇게.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야. 첫 번째가 공신력, 두 번째가 다양한 설득 전략.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화자의 공신력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공신력이라는 건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지. 공신력,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힘, 공신력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공신력의 개념 한번 가볼게요. 공신력이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공신력이야.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을 설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죠. 왜? 위에서도 말했죠. 위에서도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신력이라고 했으니까 공신력은 화자가 청중을 설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핵무기 폐기를 주제로 연설한다면 동일한 내용이라도 또래 친구의 연설보다 유명한 과학자의 연설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겠죠. 왜? 또래보다는 과학자가 더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가 되겠지.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 갑니다. 첫 번째, 전문성. 전문성은 연설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신뢰성은 화자의 성품이나 평판,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세 번째, 사회성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친근감과 관련된 요소, 얼만큼 라포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사회성이니까. 자, 이 세 가지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전문성은 연설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신뢰성은 화자의 성품이나 평판, 사회성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근감과 관련된 것.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자, 화자의 공신력은 청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화자 스스로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자 스스로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연설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전문성이니까 전문성 갖춰야 되죠. 연설 주제에 대한 전문성. 지식이나 경험을 갖춰야 되겠고, 두 번째, 연설할 때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 적극성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태도로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신력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이게 공신력이 무엇인지, 공신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 그리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높이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연설은 공적인 의사소통이고요.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설이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화자는 공신력을 갖춰야 하며 다양한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 공신력과 다양한 설득 전략. 공신력은 이제 공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전문성은 연설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신뢰성은 화자의 성품이나 평판, 그 다음에 사회성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근감과 관련된 요소가 되겠어. 이 원래 공신력은 청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만 화자 스스로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연설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또 연설할 때는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적극성과 자신감이 드러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 이게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공신력과 관련된 거였다면 그 다음에는 다양한 설득 전략과 관련된 게 나오겠죠? 다양한 설득 전략과 관련된 거 봅시다. 여기서 다양한 설득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성적, 감성적, 그 다음에 인성적.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라든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든지 해서 뒤에 실제 연설 사례가 나올 거야. 그 사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찾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겠죠. 자, 첫 번째 이성적 설득 전략은 이라고 나와 있어. 이성적 설득 전략의 개념입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야. 그러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이게 이성적이야. 이성적. 이자가 논리할 때 논리 이정이거든. 이성적이라고 했으니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이렇게 되겠고. 자, 화자는 청중을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첫 번째가 논증 방법을 씁니다. 뭐 연역 논증이라든지 귀납 논증이라든지 이런 논증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자, 활용하며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겠다라고 했죠. 아까 다시 봐. 이성적 설득 전략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과 같은 논증 방법. 그리고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죠. 근거는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등을 근거로 한다는 거.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성적 설득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운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여러 나라의 사례, 역사적 사실이나 이거죠.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귀납 논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귀납 논증. 그럼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이 뭐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연역 논증은 우리가 흔히 두갈식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인 법칙을 앞에다 두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대전제로 해서 특수한 사실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죠. 철수는 사람이다. 수돈제죠. 결국은 철수는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연역 논증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의견 이게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귀납 논증은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이 먼저 나옵니다.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이 먼저 나오고 이를 통해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봐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공통점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 이게 귀납 논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납 논증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했잖아. 여기서 보면 여러 나라의 여러 나라의 사례를 갖다 놓고 이 중에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귀납 논증이 되겠어요. 됐죠? 자, 다양한 설득의 첫 번째 이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은 논리적이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논증 방법을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사실, 역사적 사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 이성적 설득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나옵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의 자긍심, 동정심, 분노심, 수치심 등의 감정을 유발하여 설득하는 것. 이게 감성적 설득 전략이죠. 화자는 청중을 감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제시합니다.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상황이나 사례를 제시하고 또 두 번째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을 선택합니다. 왜 뒤에 실제적인 이제 연설 사례가 나올 거야. 거기서 보면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 이것도 찾는 게 나올 거고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들도 찾으면서 대입해 보는 거야.
다음,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얘도 어디에 나와 있었어? 얘 면접에서 나와 있었죠?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 설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감성적 설득 전략. 청중의 자긍심, 동정심, 분노심, 수치심 등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 그러기 위한 전략은 첫 번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제시하는 것. 두 번째,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 세 번째,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됐어요. 다만 감성적 설득 전략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를 벗어나게 되면 논리적 오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여기까지가 감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자, 다음 인성적 설득 전략 한번 가볼게요. 인성적.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 전인교육 막 이런 거 쓰겠죠. 전인교육, 온전한 인간. 인성적 설득 전략, 화자의 전인격적인 됨됨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됨됨이. 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거지. 그러려면 화자는 좀 저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지. 공신력을 좀 갖추는 게 좋겠죠.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청중에게 호감이나 신뢰감을 주기 위해 화자는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유창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말을 해야 되죠. 자, 인성적 설득 전략, 전인격적인 됨됨이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 성품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야. 아주 저 사람이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알려져 있어.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더 믿을만 하잖아. 그래서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거야. 사람의 됨됨이가. 청중에게 호감이나 신뢰감을 주기 위해 화자는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솔직하고 또는 진솔한 태도 그리고 유창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청중의 관심과 수준에 맞지 않은 내용, 진실이 아닌 내용은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든지 청중의 관심과 수준에 맞지 않은 내용, 진실이 아닌 내용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성적 설득 전략이야. 또한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 자신감과 품위가 있는 자세,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사람의 복장이나 이런 거 좀 흐트러져 있으면 저 사람의 됨됨이가 제 사람 믿을만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인성적 설득 전략은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요거 설득 전략은 이 인성적 설득 전략은 뒤에 가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주 사용되진 않아요. 주로 사용되는 건 앞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요것과 관련된 내용 뒤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양한 설득 전략. 일단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과 같은 논증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 통계자료나 전문가 의견,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게 된다는 거.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자긍심이라든지 동정심이라든지 분노심이라든지 수치심 이런 것들. 이런 감성적 설득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제시해주고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을 선택해주고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다만 상식적이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 유의점. 인성적 설득 전략은 전인격적인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것이고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중에게 호감이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청중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유창하면서도 진솔한 태도 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안 되고요. 청중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내용 또 진실이 아닌 내용은 말하지 않아야 되겠지. 수준에 맞는 내용을 말해야 되고 진실이 아닌 내용은 말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한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 자신감과 품이 있는 자세 또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이런 걸 통해서도 호감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왜 마지막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동준아 실제적인 연설의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죠. 자, 다음 이제 언제 거냐면 1963년 미국의 워싱턴 평화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이 한 연설입니다. 선생님들은 마틴 루터 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루터 킹이네. 니네는 루터 킹으로 배우냐? 루터 킹으로 배우냐? 루터로 배우냐?
한글 맞춤법에는 루서가 맞나 보죠. 마틴 루서 킹이 한 연설이다. 이 연설을 읽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니네 때랑 그 인물도 달라졌지만 개념도 많이 달라졌더라고. 선생님 때는 시저였거든. 시저. 근데 요즘 카이사르로 배우더라고. 시저, 카이사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생물도 아밀라제, 우리는 아밀라제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밀레이즈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도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밀레이즈 이렇게. 어휘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틴 루서 킹이 한 연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있잖아. 이게 설득하기 전략이 공신력을 갖춰야 되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이 됐지. 그러면 공신력과 효과적인 설득 전략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절망의 구렁이라고 있죠. 이런 감성적인 어휘와 표현을 썼죠. 감성적인 어휘와 표현을 써서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합니다. 절망의 구렁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선생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뒤에도 계속 나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자,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역시 같은 문장을 계속 사용해서 화자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성적 전략에 들어갑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라는 이 나라의 건국 신조의 참뜻을 되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했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죠. 이 나라의 건국 신조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역사적인 사실 근거로 제시했죠. 이게 이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참뜻을 되새기며 살아가리라. 꿈입니다. 이렇게 또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기 한꺼번에 안 보이나? 좀 더 줄여도 되겠죠? 그래도 안 보이나? 한꺼번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면서 미시시피주도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는 정의와 자유의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이거 알죠? 저거 두 개 또 역시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 감성적인 어휘의 표현이 되겠죠? 감성적 설득 전략.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들끓는 엘라베마 주지사가 주권 우위라느니 연방법령 실시의 거부라느니 주권 우위라는 얘기는 연방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부 주 있지 주에서 주장하는 것이 연방에 주장하는 것보다 앞선다라는 거. 그리고 연방 법령을 실시를 거부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뒤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만 떠벌리는 저기 엘레바마에서도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잡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남의 꿈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감성적인 전략을 썼고요. 여기는 이제 또 뒤에 평등하게 지내는 모습을 꿈을 통해서 간절하게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감성적이냐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반복했잖아. 그리고 평등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자꾸 반복해서 꿈을 통해서 제시하죠. 그래서 감성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평등하게 지내는 모습을 꿈을 통해 간절하게 제시했죠. 그래서 감성적 전략이 됩니다. 다음 중량.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안고 남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산을 깎아 희망이라는 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감성적이죠? 감성적인 어휘와 표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라는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자유로워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하며 함께 감옥에 갈 것이요 함께 자유를 옹호할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라는 말을 반복했죠. 그래서 특정 어휘를 반복해서 청중의 공감을 유도했습니다. 이것도 감성적이죠. 여기서는 특정 어휘만 반복한 게 아니라 특정 문장도 반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특정 문장을 반복해서 청중의 공감을, 여기서는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고 위에서는 자신의 간절함, 자신이 바라는 것에 간절함을 나타냈죠. 둘 다 감성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게 마틴 루서 킹에 관한 연설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가볼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앞에 덜 썼어? 덜 썼죠? 이 연설에서 화자가 내세우는 주장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거는 흑인 인정철 철폐하자, 이게 주장이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평가해야 돼. 첫 번째가 공신력을 평가해야 되고, 두 번째가 전략이야. 설득 전략. 공신력부터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음은 이 연설 화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설 화자가 갖추고 있는 공신력을 평가해 봅시다 라고 했죠. 야,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 있었어. 뭐였어, 미준이? 빨리 앞에 넘어가 봐. 공신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세 가지. 뭐 있어? 뭐 있어?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요거 세 가지야.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공신력이 높은 거지. 자, 갑니다. 마틴 루서 킹은 미국 시민권 운동을 이끈 지도자이다. 1955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시내버스에서 한 흑인이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할 것을 거부했던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이에 대응하여 몽고메리 버스 거부 운동을 이끌었고 결국 버스 내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연방정부의 판결을 받아냈죠. 그 후는 전국을 돌며 흑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연을 하였으며 공공장소나 고용과정에서 차별받는 흑인들을 위해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번 수감되는 등의 시련 속에서도 흑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그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라고 됐네. 자, 이 연설의 화자인 마틴 루서 킹은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야.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이죠. 저런 사람이거든요. 인권운동가. 그러니까 이 연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권운동가가 한 거야. 이 연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이 한 거란 말이야. 이로봐 이 화자는 이 연설과 관련한 충분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연설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흑인 인권 운동자고요. 인권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과 믿을 만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게 공신력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설득 전략이 나와 있겠죠. 여기 설득 전략이 나와 있는 거지. 설득 전략. 설득 전략에는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이 세 가지로 나누잖아. 요거 하기 전에 앞에서 여기 표현 없었나? 뒤에 있나 보다. 뒤에 있나 보다. 자, 일단 가봅시다. 다양한 설득 전략 가봅시다.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 이 두 개는 나와 있죠.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검토했던 거고, 인성적 설득 전략만 추가된 거야.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은 것이었죠. 뭐 논증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건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쓴 이성적 설득 방법은 바로 역사적 사실, 건국 신조 이걸 근거로 제시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서 주장의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얘기는 마땅하다는 거지. 마땅한.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 이게 당위성이야. 주장의 정당함을 드러내며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라고 했죠.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했으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이죠. 여기서 당위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우리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게 당위성이야. 마땅하다, 정당하다. 이게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는 거. 다음, 감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죠. 뭐 함께라든지 뭐 뒤에 어떤 말도 있었지? 살짝 한번 가볼까? 뭐 절망의 구렁이라든지 또는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 자유와 정의의 샘솟는 오아시스, 이런 절망이라는 산을 깎아 희망이라는 돌, 아름다운 교향곡, 이런 다양한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을 사용했고요. 같은 문장과 어휘를 반복했습니다. 같은 문장은 뭐가 있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휘 함께 이런 것들을 반복했죠.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지내는 모습을 화자가 간절한 꿈으로 제시했다는 거. 이걸 통해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화자의 관절함을 강조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 현실 변화에 대한 희망 등의 감정을 유발하여 청중을 감성적으로 설득했다는 거. 감성적 설득이죠. 자, 인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은 사람의 됨됨이라고 했죠. 전인격적인 됨됨이. 영상을 보면, 우린 영상을 못 봤지만 영상을 보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자신감과 품위 있는 자세, 이걸 연설한대요. 이 학교에서 연설 틀어줬니 이거? 그러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자신감과 품위 있는 자세로 연설하죠. 이걸 통해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청중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주며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인성적 설득 전략.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뒤에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했니? 너네? 이거 했어, 학교에서? 그치? 요금 대부분 이건 학교에서 안 해. 너는 안 했지, 이거?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만약에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신력. 자, 공신력입니다. 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되겠고,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을 설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 본문에 예로 나와 있죠. 핵무기 폐기 주제로 연설한다면 동일한 내용이라도 또래 친구의 연설보다 유명한 과학자 연설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왜? 이게 더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들이 있다는 거. 전문성에는 어떻게 하면 전문성이 올라가죠? 빨리 찾아봐. 전문성은 뭐야? 그 사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민주지, 뭐? 전문성,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전문성은 뭐야? 그래,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이게 전문성이라고. 신뢰성은? 왜 자꾸 다시 넘어와? 신뢰성. 화자의 성품이나 평판. 민주 거기 그 페이지 계속 펴놓고 있어. 사회성은? 친근감과 관련된 요소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공신력을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들이 있다는 거. 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연설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연설할 때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 적극성과 자신감이 드러나는 태도로 말하면 됩니다. 자, 다양한 설득 전략 한번 가봅시다.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연역 논증이라든지 귀납 논증과 같은 논증 방법을 활용하며 통계 자료나 또는 전문가의 의견,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게 되는 거고,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의 자긍심, 동정심, 분노심, 수치심 등의 감정을 유발해 설득하는 것.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 등을 제시하거나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들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합리적이거나 사람들한테 합리적이거나 통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 인성적 설득 전략은 화자의 전인격적인 댐댐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요소.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청중에게 호감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죠. 인성적 설득 전략이었습니다. 이 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했고요. 감성적 언어 표현을 사용했고요. 특정 문장과 어휘 반복하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함께.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겠죠. 이 연설 화자는 마틴 루서 킹은 흑인 인권운동가예요. 그죠? 노력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갖추고 있다?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흑인 인권운동가가 인권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출 수 있고요. 또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감성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했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근거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인 어휘 표현, 감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인성적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해봅시다. 자, 됐어? 가봅시다. 지구온난화 대비를 주제로 연설할 때 동일한 내용이라면 친한 친구의 연설이 유명한 과학자의 연설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틀렸죠? X죠? 누가 더 설득력 있겠니? 유명한 과학자의 연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공신력을 갖췄으니까요. 전문성도 가졌을 것이고요. 그죠? 신뢰성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다음. 화자의 공신력 여부는 화자 스스로 판단에 이루어진다? 아니죠. 청자가 판단합니다. 청중이 판단합니다. 공신력은. 청중이 판단하지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 거겠죠. 감성적 설득 전략은 논리적 오류가 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 맞고요. 자, 다음. 화자는 연설자로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연설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사용제도를 폐지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제도를 폐지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슨 방법? 무슨 논쟁? 귀납 논쟁이라고 했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공통점을 추출해.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를 펴는 것. 이게 귀납 논쟁이고요. 이성적 설득 전략은 근거, 역사 사실이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것이니까 니은이 되겠고,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 등을 제시하는 것이겠고, 인성적 설득 전략은 유창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겠죠.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주장, 흑인 차별을 반대하자 이런 얘기고, 화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간절함을 강조한 문장,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